오는 11일에 열리는 동성애 축제에서 공연 음란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출됨에 따라 재판부는 9일까지 최종 결론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법률적 권리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인데요. 퀴어 축제 법적 공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올해도 어김없이 시청 앞에서 이 퀴어 축제가 예상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은데요. 이번에도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 공연 음란행위 금지 이 가처분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 퀴어 축제 하면 좀 네네.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퀴어라는 말은 네. 이제 동성애자나 또는 양성애자 또는 네. 이제 성전환자들은 이런 성적 소수자들을 의미합니다. 네네. 그래서 퀴어 축제는 이런 성적 소수자들의 축제고요. 네네. 이 퀴어 축제가 갖는 의미는 이 성적 소수자들을 옹호하고 또 그런 네.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네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나아가서는 이 퀴어 축제에 있어서는 이제 음란 공연 이제 뭐랄까 음란한 복장을 하고 네네. 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 공연 음란 행위 금지 가처분을 네. 서울 시민 한 분이 네네.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작년에도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네네. 이것은 문화축제로 신청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청을 해와서 결국은 이게 음란행위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알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도 결국은 네네.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네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퀴어 축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예전처럼 이 교계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참 많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네. 이 동성애라는 것은 네. 이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서 네네. 교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퀴어 축제에서도 그렇지만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뭐 음란한 그런 네네. 책자를 판다든지 네네. 또는 음란한 복장을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영향이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미칠 수 있어서 네네. 결국 교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방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네.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상대는 주장하고 있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기본적으로 공연 음란한 행위까지 이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성적 소수자라고는 하지만 네. 그들이 그 인권을 찾아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적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선천적으로 이 성적 소수 뭐랄까 이 양성애라든지 동성애가 되는 네네. 것이 아니고 이게 중독성이 강한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면 이 치료가 되는 네네. 그런 중독성 강한 그런 습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습관성이다. 예. 자, 그럼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도 이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가 이슈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각 나라마다 이제 네네. 이슈가 다 다른데 네.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가 정치적 문제로 된 게 20년 전이었죠. 네. 계속 그렇게 문제가 돼 있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독자유당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네네.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네. 이 동성애 문제가 결국 정치적인 이슈로 네.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들이 인권에 대한 차별이다. 차별금지법에 이제 이 동성애를 결국 집어넣기를 원하고 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든지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네. 교계나 또는 이것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 네네.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네. 이 동성애의 원인이 뭐고 네네.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뭔지를 네. 결국 많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서 네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네네. 상당히 높여놔야 이 네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 어떤 문제로 설교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사실 각 교회에서는 설교를 드리면서도 교인들은 어떤 딴 나라 이야기 아닌가 뭐 그런 좀 분리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네. 큰 문제죠. 사실 동성애 문제 하면 네네.
굉장히 생소한 그런 네. 이제 개념이고 또 주변에 동성애자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네네. 아니, 동성애 그럼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이건 딴 네네. 나라 문제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갖고 오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네. 동성 결혼을 인정했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네네. 결국 주례를 서달라고 그랬더니 동성애이기 때문에 나는 주례를 쓸 수 없다 네. 하는 그 목사님을 형사 처벌을 했고 네네. 그리고 동성애자를 위한 케이크 네. 뭐 이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네네. 것을 거부했더니 그 네. 경우에도 또 형사 처벌을 했고 네네. 그래서 이 동성애를 그냥 놔두면 네네. 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네. 동성애가 합법화의 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네. 그 영향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것은 굉장히 심대하고 네. 결국 창조 질서의 위협뿐만 아니라 네네. 인간 사회 질서에서도 네네. 중대한 위협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견해에서는 네. 동성애자들도 중독된 습관성은 맞지만 네네. 도저히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네네. 그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들이 숫자가 극소수라 하더라도 그러죠. 이제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하고 네. 어떻게 그들을 치료를 하고 또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네. 좀 더 깊이 배려하고 네. 또 연구하는 자, 최근에 우리 김조광수 씨가 동성원 신청을 했는데 각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계에서도 많은 염려와 또 방향이 있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각하 결정의 요지는 네. 우리나라 법은 결혼은 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법 네,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남과 여의 경우에만 결혼이 인정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동성 간의 결혼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이 신청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네네. 왜냐하면 남녀 간의 결합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이 동성 간의 네. 그 결혼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 주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국 그 김조광수의 판결의 경우에는 이제 각하 네. 판결이 났고 이걸 항고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 항고 법원에서도 방법은 없어요. 네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건 또 각하될 거고 또 대법원까지 또 상고하겠죠. 네네. 그래도 각하될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례로 네. 결국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걸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판례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지만 네네. 문제는 미국에 그런 판례가 나왔고 또 법이 또 바뀌고 뭐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교계에서는 지금 이게 동성 간의 결혼이 각하됐다고 해서 네네.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계적인 추세가 네네. 그걸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그런 판례라든지 그런 추세가 옳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네. 그쪽에서는 이미 많이 타락됐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처럼 기독교가 정말 강건하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네네. 그런 나라도 상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라도 네네. 여기서 이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이 네네. 정신을 네. 이 초기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네. 이걸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 네네. 그런 큰 역할을 한국에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입장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그 화장실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예. 돼서 국립학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그 화장실법이라는 게 이제 성전환자 때문에 그 문제가 네네. 생겼죠. 이제 성전환자가 뭐냐면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제 여자지만 네네.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냥 남자니까 남자 학교에 다닌 거죠. 네네. 근데 남자 학교에 다니는데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려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죠. 네네. 그리고 또 여자인데 네네. 남자로 또 본인이 생각해서 네. 또 남자로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술도 다 해서 네네. 남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외견상은 남자인데 네. 본인은 다 수술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이제 불안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성전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성에 맞춰서 네네. 외견상으로는 남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여자로 성전환을 했으면 네. 여자 화장실에 가도 좋다는 거죠. 공립학교에 네. 공립학교에서. 예. 네.
그런 문제는 다른 학생의 문제예요. 네. 다른 학생은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본인은 여자라고 하지만 외견상은 남자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중고등학생들의 성 정체성의 어떤 모호성을 갖고 올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비난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녀 화장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들어갈 수 있다. 미국처럼.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성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네. 그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냐에 대한 그런 구분도 잘 안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정말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것도 맞지만 네.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고 또 범죄에 또 노출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도 크고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미리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적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치료를 네.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계속하고 또 그 네. 치료가 전혀 불가능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의사들의 협진에 의해서 결국은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아서 성전환이 됐다면 네네. 그들은 그 전환된 성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런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를 어떻게 할 네네.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파생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성 문제에 대한 설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